오는 11월 미국에서는 현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로 나와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선거 유세도 중 한 말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 주에서 선거 유세를 하면서 한국은 지금까지 코로나 검사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여기에는 안 좋은 점이 있다. 그렇게 검사 수가 많으면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검사 속도를 제발 좀 늦춰달라고 말한다 라고 언급해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의 심각성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한다며 영국 일간 가디언에서 지적했습니다. 미국 내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로 보도했는데,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 미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아예 포기한 것 같다. 또한 독일의 한 공영방송사 홈페이지에는 미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포기했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리며 불신의 눈길로 미국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늦추려는 나라는 미국 외에도 어떻게든 2020 올림픽을 개최하려 했던 이웃나라 일본이 있죠.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귀화한 정치학자 호사카 유지 교수 역시 국민들의 희생 위에 정치적인 야심을 달성하려 한 아베 정권의 문제점이 이제는 세상에 드러나 버렸다 라며 아베 정권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해 여과 없이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2차 유행이 곧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중국의 경우 베이징에서 신규 확진자가 열흘간 227명이 나왔고, 지난 14일 일본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75명이 나왔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47명이 일본의 수도 도쿄에서 발생했는데, 도쿄의 번화가인 신주쿠의 호스트클럽 집단 감염 사태가 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이러한 우려는 방역이 철저한 한국에서조차도 나타나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최근 뉴스에서 많이 다룬 대전발 집단 감염입니다. 지난 15일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대전 서구의 목사 부부와 신도 이렇게 3명을 제외하면 나머지 30여 명은 바로 이번에 집단 감염의 문제가 됐던 다단계 방문 판매 사무실을 직접 찾았거나 방문한 이력이 있는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했다가 감염된 케이스입니다. 방역 당국이 이번 대전발 집단 감염의 경로를 철저하게 분석하면서 이전에 감염 경로가 의문으로 남았었던 전주 여고생 확진자 사례에 연결고리로 의심되는 경로를 마침내 찾아내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는 대전의 50번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50번 확진자는 다단계 방문 판매 사무실을 직접 방문했었던 확진자로 전주 신시가지 한 건물에서 열린 방문 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어느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이 전주 여고생과 동선이 겹친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대전발 집단 감염과 해외 유입 등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대응하고 있죠. 특히 가장 중요한 역학조사에 있어서 비협조자에게는 고발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대전시의 경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된 지 45일 만에 다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공공이용시설을 폐쇄하는 등 철저한 후속 대처를 보였습니다. 또한 특수판매업소 800여 곳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할 것을 통보하고 오는 30일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JP모간, 골드만삭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모건 스탠리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대유행이 오더라도 한국, 대만 같은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을 제외하면 1차 대유행과는 달리 최근 발생하고 있는 감염증의 재확산은 큰 틀에서 보면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이 없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본은 제외하고 말이죠. 또한 모건 스탠리의 이코노미스트들은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전체의 성장률이 올해는 0.1% 정도에 머물겠지만 내년에는 8.5%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이유로 특히 한국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으로 코로나19 사태를 선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 미국이나 유럽, 남미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봉쇄 조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아가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OECD 합동 포스트 코로나 대응 컨퍼런스에서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세계가 최근 들어 가장 심각한 경기 침체에 직면했는데, 한국이 OECD 회원국가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며 한국의 우수한 현 위치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킹이었습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었죠. 이번 사태의 확산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인기는 야구뿐만이 아니라 축구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 프로축구 연맹은 지난 8일 한국 프로축구 K리그를 먼저 무관중으로 개막했는데 한국 축구 알리기 홍보 차원에서 개막전 경기를 트위터와 유튜브를 통해 무료 생중계 방송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는 트위터와 유튜브를 모두 합쳐 전 세계에서 363만 명이 개막전 경기를 시청하여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받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프로축구 정규리그가 중단된 상황에서 K리그 중계권은 놀라울 정도로 그 수요가 많았는데 축구 강국인 영국과 독일을 비롯해 호주, 중국 등 36개국에 팔렸습니다. 상주 상무와 울산 현대의 개막전에서는 2골 1도움의 맹활약으로 팀을 승리로 이끌고 MVP로 뽑힌 이가 있으니 바로 울산 현대의 주니오 선수입니다. 그는 축구 강국의 대명사 브라질 출신으로 이번 경기에서 골을 넣고 세레머니로 조국 브라질을 향해 힘내라 브라질, 안전하게 지내세요 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전해 큰 이슈가 됐죠. 브라질 현지 매체 글로보 에스포르테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며 K리그 울산 현대팀에서 뛰고 있는 주니오 선수에 대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주니오 선수는 한 살 때부터 마나우스에서 자랐는데 이번 사태의 확산으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가족들이 감염되고 친구를 잃는 등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다. 주니어 선수에게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알고 나니 그의 세레머니가 더더욱 가슴 찡하게 와닿는 것 같네요. 전 세계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의하면 지난 14일 기준 브라질은 누적 확진자 19만 137명, 사망자 13,240명으로 남미에서는 최다, 세계에서는 7번째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3월 중순부터 확진자가 점점 많아지더니 4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단위로 급증했고 5월 초에는 무려 10,000단위까지도 종종 올라가는 등 사태가 매우 악화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지역사회 전파를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3월 중순부터지만 브라질의 연구기관 오스바우드 크루즈 재단이 자체 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태가 브라질에 상륙한 것은 올해 1월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브라질에서 감염 확산이 급증한 계기가 설명이 되는데 바로 2월에 막을 올렸던 카니발 축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5일부터 시작돼 3월 초까지 이어진 카니발 축제에는 리우데자네이루를 비롯해 6대 도시에서만 무려 3,600만 명이 몰려 역대 최대 규모 인파를 기록했는데 당시에는 북적북적거려 즐거웠던 축제였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 떠올려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카니발이었네요. 물론 카니발이 열릴 당시에도 이번 사태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올해 카니발 축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결국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지 못해 그대로 묻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3달 후 현재 감염 확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악화되자 올해 카니발을 취소하지 않았던 것을 탓하는 지적이 나왔으나 너무나도 늦어버렸죠. 여기서 문제는 카니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카니발 축제가 감염 확산의 방아쇠 역할을 했다면 브라질의 취약한 의료체계가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브라질 정부가 올 연말까지 2,400만 건의 진단검사를 계획했는데 보건당국에 의하면 지난 12일까지 이루어진 검사 수는 48만여 건으로 이는 목표 수치의 2%에 불과한 수준이죠. 즉 현재까지는 계획에 비해 검사 진행 속도가 매우 부진한데 일단 절대적으로 진단키트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다른 문제점으로는 의료진의 취약한 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하나라도 더 구하고자 열심이지만 문제는 의료 보호 장비가 너무나도 열악해 의료진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의료진은 마스크에만 의존한 채 환자를 돌보는데 심지어 마스크도 의료용이 아닌 천 마스크를 일회용 마스크에 겹쳐서 사용하고 있고 응급실의 간호사들 역시 얇은 부직포로 만든 가운 하나를 몸에 두른 채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언론에 의하면 현재까지 브라질 의료진 7,3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의심 증상으로 격리됐고 4월 말까지 최소 50여 명이 숨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공공보건 시스템을 비롯해 브라질 의료체계가 서서히 붕괴되면서 점점 늘어나는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제때 제공하지 못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중장비 여러 대가 동시에 사망자를 매장할 무덤을 파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고 리우데자네이루의 한 공동묘지에는 2,000구를 한 번에 안장할 수 있는 아파트형 묘지까지 등장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서로 협력해도 모자란 이 시기에 브라질 내부에서는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각 주정부와 대도시의 시민들은 자이르 보우소나르 브라질 대통령의 안이한 대응 방침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확산을 작은 독감 정도로 인식하고 규제를 더 완화해 경제활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태 확산 초기에 보였던 반응과 어느 정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네요. 지난 12일 브라질 언론에 의하면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경제활동 재개 방침 차원에서 이번 사태 속에서도 영업활동이 가능한 필수 업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미용실과 헬스클럽 등을 대상에 포함하여 지금까지 60여 개를 필수 업종으로 분류한 바 있습니다. 생필품 및 의약품 외에 도대체 어떤 것들이 필수 업종에 속하길래 60여 개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현재 브라질리아를 포함한 27개 주 가운데 이러한 대통령의 규제 완화 방침에 따르는 곳은 2-3개 주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브라질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극심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에 큰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는 마치 일본에서 아베 정부의 방침에 실망하고 좌절한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대응하려는 모습과 흡사해 보입니다. 많은 주 정부에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규제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예로 상파울루주의 경우 지난 5일 주앙 도리아 주지사가 7일부터 전 지역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시 최대 27만 6천 헤알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러한 주정부와 대도시의 규제 강화를 비판하며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해야 한다는 방침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최근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현지 언론 글로브TV의 보도에 의하면 브라질에서 이번 사태로 사망자가 1만 명이 넘어 애도 기간이 선포된 지난 9일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브라질리아의 한 호수에서 제트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해 많은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이는 마치 일본에서 국가위기 상황에 아베 신조 총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장하는 취지로 올린 동영상에서 유유자적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더 나아가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취재진에 30여 명 규모의 바비큐 파티를 열 계획인데 언론이나 지지자들까지 다 하면 수천 명을 초대할 수도 있다며 파티 계획을 밝혔다가 비난 여론이 심해지자 일정을 취소한 적도 있습니다. 그의 행보는 대통령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또 다른 예로 앞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겼던 지난달 28일에는 어느 기자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자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라고 답해 충격을 더했죠. 지난 8일 로이터 통신은 의학저널 랜싯을 인용해 브라질의 이번 사태 대응에 가장 큰 위협 요소는 보우소나루 대통령이라고 보도하면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